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한 종목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도와줘요 리침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 하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해 있는지 먼저 만나볼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요, 부산에 사는 60대 투자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선 씨. 저는 부산에 사는 투자자입니다. 제가 궁금한 종목은 대한전선인데요. 산후로 이제 조금 올라서 매수가 근처까지 왔어요. 더 보유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팔아야 할지 판단이 안 내려집니다. 이거 좀 알려주세요. 라고요. 네, 그럼 사연 보내주신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전선 매수하셨다고요? 예, 예. 매수 시기는 언제쯤이신가요? 7월 달에 했어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는지 알려주시겠어요? 1920원에, 네, 1930원에 20%예요. 1930원에 20%요? 예, 예. 그럼 궁금한 점이요. 우리 고종현 전문가님과 상담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예. 그 7월 달에 네. 사셨는데 매수 단가가 맞나요? 아니, 더 많았는데, 내가 좀 그거 했습니다. 추가 매수요. 예, 예, 예. 아니, 근데 추가 매수를 7월 달에 얘가 2,000원대, 3,000원대에 있었는데 추가 매수. 예, 2천 얼마였는데, 예. 예. 했는데 지금 안에 비중이 20%가 30%네요. 원래 비중이 30%고. 처음 사실 때는 얼마 안 사셨나 봐요. 예, 예, 예. 예. 대한전선 뭐 하는 기업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그때는 처음에는 내가 그걸 이익을 좀 보고 나왔거든요. 네네. 어디서? 다시 사가지고. 아니, 언제 물려서. 이익을 보셨어요? 텔레비에서 그때 그래가지고 샀었어요. 오래 전이죠? 예, 예. 예. 사가도 다시 내가 사가 물려가지고 추가 매수해가 그래 만들어 놨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기다리 걸음인데. 예. 제가 먼저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대한전선이요. 지금 손해 안 보신 거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시고, 손해 안 볼 수 있는 구간 이제 수익권 돌아오면요. 10원밖에 차이 안 나니까요. 오늘 종가하고. 예, 예. 바로 정리하세요. 아, 전부 다 예. 정리하시고요. 예. 대한전선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좀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분들 몇몇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TV 앞에서. 근데 대한전선, 예. 수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우량한 기업이었죠. 예, 전선 업종 자체는 실제로 그 전선만 만들어가지고 이쪽 얘네들 주력 사업만 계속 이제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지도 않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내수업종하고 주가 움직임이 비슷해야 됩니다. 내수업종 안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통신주들 있잖아요. 통신주들은 아무리 왔다 갔다 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 그 밴드폭을 벗어나질 않아요. 근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잠깐 좀 보여드리면요. 2007년도에 시장이 2000포인트를 처음 넘어갔을 때 어마어마하게 상승 많이 했죠. 근데 그 이후에 금융위기가 닥쳤든 뭐든 이후에 다시 시장은 2000포인트 근접한 수치까지 올라왔는데 주가는 계속 내려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참 이슈가 때때로 되기는 하는데요. 지금은 시장에서 상당히 좀 소외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얘는 지금 주가를 일으킬 만한 모멘텀 자체가 없습니다. 일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을 좀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뉴스를 매일같이 이제 확인을 하실 텐데,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모르고 보신다라고 했을 때 그 뉴스들이 좋게 보일 수 있는 뉴스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청약의 성공, 청신호가 밝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유상증자라는 것 자체가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 이제 말 그대로 전선을 만드는 회사로서 그쪽 주력 사업에만 계속 매진을 했다라고 하면 주가 자체가 많이 좋아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렇게 나빠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제한된 산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족을 못한 상태에서 이리저리 투자를 하면서 문어발식으로 투자를 했다가 재무 상태가 상당히 많이 악화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원래는 이제 만원선 이상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만원선 이상에서 종목을 한번 분석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수년 동안 만원선 이하로 내려왔는데도 한 번 쳐다보질 않았습니다.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본 잠식에 워크아웃 신청 그 유상증자 계속 얘기 나오는데 이런 종목군들 가지고 실험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청자분들. 정리하시고요. 정리 깔끔하게 하시고 종목에 끌고 다니지 마세요. 더 나빠지지 말라는 보장 없습니다, 종목. 대한전선 어떻게 보면 참 우량한 기업으로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수년 전 얘기고요. 지금은 웬만한 코스닥 종목군들보다 많이 부실화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쳐다보지 마시고 다행스럽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1930원 위쪽으로 올라오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시청자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서키드 먼저 살펴볼 텐데요. 매수가가 13,95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고점이라 이제 팔아도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문의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코리아 서키트죠? 네, 코리아 서키트. 예. 코리아 서키트가 지금 잠깐 제가 못 들었는데 매수 단가가 얼마였죠? 매수가가 13,950원에 13,950원이요. 비중은 20%요. 예. 코리아 서킷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을 조금 이제 어떤 호흡으로 가지고 가고 있느냐가 좀 중요한데요. 물론 네. 단기적인 흐름상에서는 얘가 이제 18,000원 근접해서 계속 부침을 겪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제 기간 조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운봉 강하게 떨어지면서 전기전자 부품주들 같이 때려 맞을 때 얘도 같이 때려 맞았잖아요. 네. 어제 거래가 많이 실렸기 때문에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꼬일 수가 있고요. 네. 이후에 반등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18,000원 근접하면 또 때려 맞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종목을 제가 이제 앞에서 잠깐 동안 말씀을 드렸던 게 어떤 호흡을 가지고 가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목이 지금 차트를 간단하게 좀 보면 네. 그 작년 이제 10월 달에 4, 5천 원 하던 주가가 지금 18,000원 올라왔던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이유 없이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고요. 네. 분명히 이익 모멘텀이라는 성장성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명분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실체 가시화가 됐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주가가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주가나 종목이나 시장이나 종목이나 아무리 좋고 나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쉬지 않고 오르고 쉬지 않고 내리는 종목군들은 없죠. 그래서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시점 상에서는 올해 3월 달부터 약 5월, 6월 달까지 네. 거쳤던 기간 조정의 형태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과 같이 기간 조정을 좀 겪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어느 정도 코리아 서킷이 주력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의 이익 성장성이 계속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어떻게 보면 주가의 담보가 되고 있는 그런 명분들이 튼실하기 때문에 네. 약간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신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 뭐 14,000원에서 18,000원 밴드 안에서 네. 보유를 좀 해볼 수는 있지만 지금 13,000 얼마라고 했죠, 매수가가? 13,950원이요. 예. 14,000원 근접한 가격선에서는 기간 조정 견디시면 힘드실 겁니다. 네. 이러다가 마이너스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8,000원 근접한 수치에서는 한번 잘라내 주시고 네. 이후에 다시 본다라고 했을 때 재매수도 지금 현재 매수 단가 비슷하게 매수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략 그냥 끌고 가진 마시고요. 얘를 그러니까 10,000원 이하나 10,000원 초반에서 매수하셨다라고 하면 그냥 가져가 보세요라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 근데 14,000원이 너무 애매하거든요, 매수 네네. 단가가. 예. 네, 코리아 서키트고요. 목표가 18,000원의 보유 의견 내주셨습니다. 이어서 KP케미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3,700원에 비중은 20%고요. 앞으로의 전망과 목표가 좀 알려주세요라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KP케미칼. 네. KP케미칼은 제가 최근에 포트폴리오 안에서 밀고 있는 호남석유의 자회사죠. 네. 그리고 최근에 뉴스가 나왔죠. 합병한다고. 네. 예. 그 내년 초까지 이제 합병 절차를 밟게 되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호남석유와 KP케미칼의 자회사 모회사 간의 이제 합병과 관련된 이슈들은 이미 재료로서는 지금 희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주가에는 크게 반영될 만한 것이 없고요. 네. 이제는 업황인데 네. 제가 이제 오늘도 일부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홈런주 할 때도 호남석유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네. 그러니까 KP케미칼은 화학업종의 중형주로서 봐도 괜찮고요. 지금 현재 자리는. 네. 그러니까 호남석유로 이제 합병이 됐을 때의 그 관점 자체도
호남석유가 지금 많이 싸다. 중국발 모멘텀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유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지금 13,700원 정도의 매수가는 조금 어중간하신데요. 네. 거의 비중이 한 20% 정도가 되시는데 네. 기본적으로 뭐 추가 매수에 대한 관점을 지니고 여유가 없으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보유를 하셔도 괜찮고요. 네. 일단은 뭐 지금 13,700원, 뭐 14,000원 약간 하회 구간상에서 좀 저항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지금 KP케미칼이나 호남석유나 바닥 구간에서 이제 돌아나가게 될 경우에는 전고점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석유 같은 경우도 차트상에서 그 8월 중순경에 만들어놨던 14,000원의 고가를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시점상에서는 좀 느긋하게 보유를 해보세요. 단가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중형주다 보니까 좀 흔들림이 심하죠. 네. 아무래도 호남석유가 돌아나가야 얘도 이제 뒤따라서 돌아나가는 겁니다.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차이는 좀 있는데 일단은 지금 보유 유지 계속 하시고요. 네. 종목 그렇게 나쁜 종목도 아니고 부실한 종목도 아니니까요. 그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뭐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돌아나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좀 확인을 하시죠. 보유하시고. 목표가는 그럼 예, 목표가를 어떻게? 말씀드려야죠. 예, 일단은 그 전고점이 14,000원, 8월 중순에 만들어놨던 14,000원을 넘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 호남석유 같은 경우도 30만 원 측정을 좀 해드렸었는데, 네. 얘 같은 경우도 16,000원,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까지는 주가 상승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규모 가볍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보유를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태광산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91만 7천 원의 20% 비중 가지고 계시고요. 전망과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좀 알려주세요라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태광산업 예. 살펴볼까요? 92만 5천 원이요. 91만 7천 원. 91만 7천 원이요. 네. 자, 일단은 태광산업 같은 경우도 화학업종의 종목이죠. 근데 네. 얘는 화학업종의 종목 본다라고 했을 때 기관이나 외국애들이 그렇게 뭐 관심 갖고 보는 종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1,160주가 아니죠. 좀 확대해 볼까요? 예. 지금 보시면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좀 부진해요. 네. 예, 1,160주가 많네요. 네. 그러니까 하루 중에 거래되는 게 해봤자 1,000주, 2,000주라고 했을 때 그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좀 심하겠죠. 그러니까 네. 거래가 없어서 소외받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져버리는 겁니다. 네. 거래가 많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으니까 이제 변동성이 커진 게 아니라 오히려 소외받고 있는 상태에서 변동성이 좀 커져버리는 거고요. 네. 주가가 뭐 100만 원, 아니 90만 원, 80만 원, 90만 원 한다라고 해서 우량한 종목이다. 이런 논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태광산업이 부실한 종목도 아니지만요. 주가가 비싸다라고 해서 안전하고 우량한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태광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손해보고 파실 필요는 없고요. 예, 보유는 하시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화학업종 안에 수급을 좀 받을 수가 있는 종목이기는 하지만 네. 앞에서 제가 프로그램 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종목군들이나 TV 안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화학업종을 관심 갖는 기관이나 외국애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면 수급이 들어온다면 얘네들을 건들 수가 있는 거고요. 태광산업 같은 경우는 화학업종의 종목군들이 오르게 되면 그냥 뒤따라서 오르는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업종의 분위기를 타는 종목이 아닙니다. 얘는 오히려 네. 개별 종목에 좀 가까운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 오래 가져가지 마세요. 오래 가져가지 마시고 약 한 105만 원 정도의 105만 원 정도의 목표가 좀 두고 가시면서 네. 거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예, 어느 정도로 지금 잡으면 현재서는 될까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굳이 이제 잡자라고 하면 전저점 수준 정도인 뭐 82만 원 정도 수준 네.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태광산업에 이어서 미래산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717원이고요. 비중은 50%입니다. 전만 부탁드린다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미래산업은 어떻게 예. 보시나요? 최근에 이제 그 오늘 같은 경우도 몇몇 종목군들이 몇몇 종목군들이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정치 네. 테마로 엮인 종목군들이 급등을 하고 나서 네. 대규모 유상증자에 의해서 하한가를 맞는 그 네.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미래산업 같은 경우도 일단 그렇게 우량한 종목 아니에요. 네. 단기 종목으로 단기 매매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네. 매수가가 717원이시면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네. 오늘 매수하신 건가요, 이게? 그 기간은 나와 있지 않고요. 네. 매수가와 비중만
그 이전에 한번 왔었던 적이 4월 달 말에 한번 700원 넘어갔던 적이 있는데 네. 예, 그때 매수하신 거라고 하면 이번 구간에서 꼭 파셔야 되고요. 네. 꼭 그때가 아니라고 오늘 매수하셨다라고 해도 매수가는 마지노선으로 잡고 가십시오. 손절선을요. 매수가 밑으로 두지 마시고 네. 매수가가 손절선인 상태에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4일 동안 양봉 나오면서 거래 늘려놨습니다. 이런 애들은 오래 못 갑니다. 네. 상한가로 달리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문 닫으면서 거래 늘리면서 올라가면 많이 가요. 근데 얘는 상한가가 아니라 계속 어중간하게 가잖아요. 이러다가 음봉 한번 세게 떨어지면 상투 거래가 잡힙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장중에 말아 올려가지고 상한가를 닫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장중에 거래를 그만큼 활발하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장중에 거래를 활발하게 하게 되면 너도 나도 손쉽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잔매물, 단기성, 단타성 매물도 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종목 그냥 가져가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난 4월 30일에 만들어놨던 756원을 내일장 갭상승 돌파하게 되면 시초가를 마지노선으로 해서 내일장 아침 시초가를 마지노선으로 해서 매수가 시초가 위쪽에서 현금화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네. 717원의 손절선은 꼭 두고 가셔야 됩니다. 떨어지는 거 그냥 보지 마세요. 매수가 건드리면 팔아버리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 산업을 끝으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에 고종현 전문가의 공략주로 돌아오겠습니다.